2024년 일본에서 한 배우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화 러브레터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일본 여배우 나카야마 미오 씨 이야기입니다. 아직 50중반의 나이였고 사망 당일 아침까지도 콘서트 일정과 관련해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아 관계자가 자택을 찾았고 욕조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상이나 유서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사인으로 히트쇼크, 즉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었죠. 히트쇼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겨울철이라면, 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요즘처럼 찬바람이 매섭게 불 때면 따뜻한 물에 몸 담그고 싶은 분 많으시죠? 손발이 꽁꽁 얼어 있다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온몸이 풀리면서 한숨이 절로 나오죠. 참 고맙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겨울철에는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히트쇼크가 왜 이렇게 무섭냐 하면 우리 몸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따뜻한 방에 있다가 차가운 욕실로 들어가 옷을 벗는 순간 몸은 큰일 났다, 체온을 지켜야 한다 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꽉 조입니다. 혈관이 조여지면 피가 지나는 길이 좁아지니까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건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혈압이 올라간 상태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아, 이제 너무 덥다, 열을 빼야 한다는 신호가 오면서 혈관이 한꺼번에 확 풀려버립니다. 아껴는 꽉 조였다가 이번에는 순식간에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혈압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듯 떨어집니다. 이 짧은 순간에 뇌로 가야 할 피가 충분히 올라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눈앞이 핑 돌고 귀에서 웅 소리가 나면서 그대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이 변화를 견디지 못해 심근경색이 오거나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몇 초, 몇 분 사이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이런 변화에 몸이 더 취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혈관에 탄력이 있어서 혈압이 오르내려도 금방 다시 균형을 잡아주지만 나이가 들면 그 속도가 많이 느려집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 같은 지병이 있다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실제로 히트쇼크로 사망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온천과 목욕 문화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히트쇼크 사고도 많습니다.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한 해에만 가정 욕조에서 히트쇼크로 사망하는 사람이 약 1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5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특히 사망자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과 혈압 조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취약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히트쇼크는 겨울 목욕뿐 아니라 여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빼기 위해 땀복을 입고 운동하는 경우 땀이 증발되지 않아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 시간대는 교감신경 활동이 급격히 증가해 심장의 부담이 가장 큰 시간으로 실제로 돌연사의 상당수가 아침에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방의 핵심은 결국 천천히 그리고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목욕 전에는 욕실을 미리 데워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고 물 온도는 41도 이하, 입욕 시간은 10분 이내로 짧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조 물을 너무 뜨겁게 받을 필요 없습니다.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네 정도면 충분합니다. 발부터 종아리부터 천천히 적셔가며 몸이 물 온도에 익숙해질 시간을 주세요. 마른 몸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발끝과 손끝부터 미지근한 물로 적셔 몸이 서서히 적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욕조에서 나올 때도 중요합니다. 물속에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면 그 순간 혈압이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벽이나 손잡이를 잡고 잠깐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 천천히라는 말이 겨울 목욕에서는 정말 중요한데 이것이 어지럼증과 실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술을 마신 날에는 목욕을 쉬는 것이 좋습니다. 술 깨려고 뜨거운 물에 들어간다는 말, 예전에는 흔했지만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술은 이미 혈관을 확장시킨 상태라 거기에 뜨거운 물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 목욕이나 60도 이상의 너무 뜨거운 사우나,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습관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할 때는 통풍이 잘 되고 땀 흡수가 좋은 옷을 입고 낮 시간에 무더위를 피해 저녁 시간대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실내외 온도 차가 56도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히트쇼크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한 뒤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혈압 저하를 막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마 괜찮겠지라는 방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겨울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시간은 분명 큰 위안이고 소중한 힐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몸에 조금이라도 지병이 있다면 그 힐링이 한순간의 위험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 아무 생각 없이 해오던 습관을 오늘부터 조금만 더 천천히 조금만 더 조심해서 해보자는 겁니다. 따뜻함은 그대로 누리되 안전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올겨울도 건강하게 무사히 지나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